이 박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식 명칭을 새로 붙였습니다. 신형 관상병독 폐렴 이렇게 정했고요. 약칭으로 신관폐렴, 영어로는 NCP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NCP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제가 이 NCP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후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 주된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통계 또는 중국 정부의 발표, 이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나 통계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않죠.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중국발 데이터나 중국발 정보가 아닌 중국 바깥에서 신뢰성 있는 기관, 신뢰성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뢰성 있는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정보들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해 가면서 그 데이터들을 해석해 가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데이터 자체 내에 모순이 없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와 모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맞다든가 또는 틀리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읽고 해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그냥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까지인 2월 9일까지의 NCP에 관련된 통계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읽고 해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전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 또는 가정에 대한 것이 서로 다르면 그 뒤에 나온 결론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 맞느니 그러니 해봐야 사실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박사는 이런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했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중국 전국, 특히 우한과 후베이의 병원과 의료진은 풀가동되고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있지만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았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마스크 꼭 쓰게 하고 주거단지들을 모두 봉쇄하고 밀봉식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진찰과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저 밖에 많이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최근 중국 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우한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줄을 서서 새벽 3시까지 줄을 서야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진 지태 공급이 많이 원활해졌고 또 CT를 이용한 진단 같은 것들이 지금 권고되고 있으니까 진단과 판단에 필요한 처리의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에 따라서 하루 처리하는 양도 많이 늘었다. 이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이번 9일까지의 NCP 통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은 의미가 읽히지를 않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NCP에 대응하는 치료 등의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고 이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인풋으로, 그리고 치료를 완전히 받고 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아웃풋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인풋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9일까지를 보였는데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으면 그 결과는 아마 3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는 감염자로 확진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확정적인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의심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다행히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는 거죠. 아쉽게도 중국 정부의 통계에서 이렇게 감염이 안 됐으니 안심해도 좋다라는 판정을 받고 떠나간 사람 수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수의 합계,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미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의 수를 보면 2월 5일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신증 의심 환자의 경우도 2월 5일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죠. 반면에
저의 가정으로는 이러한 진단과 진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다고 보니까 확진자 수나 의심 환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미감염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의 흐름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웃풋 쪽을 보면 계속 늘고 있죠. 그렇지만 완치자 수나 사망자 수가 아직은 좀 적은 편이고 의심 환자의 수나 확진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진이나 의심 환자 판정을 받고 이 중국의 의료기관에 수용이 돼서 치료를 받는 이 프로세스 쪽을 살펴보죠. 먼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확진자 및 의심 환자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두 숫자의 합계를 수용 환자 수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보면은 33,955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증가를 해서 2월 9일에는 63,824명이 되는데 바로 그 전날인 2월 8일 66,193명이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증가하는 환자 수가 4,000명에서 5,000명대에 이르는데 2월 9일날 갑자기 2,400명가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 해석이 안 돼서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역시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중국 정부의 통계는 엉터리 통계이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동안 우한시에 총력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 환자의 진단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소를 한 거죠. 그걸 확인해주는 데이터가 전국의 신증 의심 환자 수인데요. 2월 8일에 3,916건, 2월 9일에 4,008건으로 약간 줄어든 정도의 숫자죠. 그런데 전체 의심 환자 수가 5,353명 이라는 그런 규모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평균 1,000건 이상 증가를 해왔으므로 5,353명에 줄은 것에 매일 평균 증가량 1,000건 이상을 합치면 5,500여 건에서 6,000건에 이르는 의심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말에 일소된 의심 환자 중에 확진 판정은 얼마나 받았을까? 후베이성의 단독 데이터를 보면 2월 9일날 증가한 확진자 수가 2,618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소를 조금씩 보이고 있던 전국의 확진자 수가 어제인 2월 9일에는 4235건으로 오히려 증가를 한 것입니다. 2월 9일에 감소한 의심 환자 수는 이렇게 우한의 의심 환자 일소 조치를 고려해서 다시 전국 신증 의심 환자 및 확진자의 그래프를 보죠. 이제 좀 해석이 되실 겁니다. 2월 4일, 5일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이나마 내려가고 있던 확진자 수와 의심 환자 수가 2월 9일, 어제 다시 증가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한에서 의심 환자를 일소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도 후베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5일 연속 신증 확진자 수 그리고 신증 의심 환자 수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적 확진자 수 및 누적 의심 환자 수의 그래프도 이해가 되죠. 확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의심 환자 수가 마지막 2월 8, 9일에 상당히 감소를 한 거죠. 우한의 효과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추이를 볼 때 인풋 아웃풋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단키트 같은 것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진단키트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돼서 진단키트의 공급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변수로서 또 하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병상입니다. 이번 NCP와 같이 고도의 전염성을 가진 질병의 경우는 병상도 일반 병상이 아니라 격리 병상이어야 하죠. 만일에 격리 병상이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병상이 병목 현상으로 작용해서 그래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번 사태에서 우한이 초기에 병상이 120개밖에 없어서 의료체계가 붕괴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병상이 충분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2위입니다.
OECD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중국과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병실의 수는 어떤 상황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금년 7월도분의 데이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병상 수는 전국을 통틀어서 70만 개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렇지만 뜯어보면 이 중에 치과도 있고 조산소도 있고, 조산소에 산모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염병 환자를 넣을 수가 없겠죠.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고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상 수는 전국을 다 합쳐서 1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격리가 가능한 격리병상은 종합병원이 전국 합계 694개, 상급 종합병원이 366개, 그래서 전국 격리병상의 합계는 1060개, 다시 말해서 1000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누군가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이 NCP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도 곧 병상 부족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자 수는 6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7만을 돌파할 가능성도 보이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격리병실 규모의 70배 이상의 격리병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중국 병원이 임시병원, 야전병원, 방창이院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규모의 방창이院을 지었는데 수용 가능한 환자 수가 10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발생하는 환자 수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처럼 들리지만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 방창이院하나가 우리나라 전국 격리 병상 수의 합계와 동일한 규모인 것입니다. 우한에만 12개가 있다고 했고 베이징을 포함해서 기타 도시에서도 이런 방창이院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다 제공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한에 지어지고 있는 12개의 방창이院을 하나하나의 병상 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지어진 대규모 병원과 똑같다고 치면 한 방창이院당 1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12,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한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환자 수가 29,631명, 즉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병상의 수가 현재 환자 수의 절반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현재 우한이 아비규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 대해서 의심 환자 수를 일소해서 격리 대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빨리 이 황창이위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다른 환자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큰 데이터의 추세를 보면 이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번 NCP 대책 TF를 맡고 있는 총난산 원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유보적이고 아직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도 고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고 좀 더 경과를 봐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황을 낙관해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느슨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정부가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전국의 수십만 개 주민단지를 모두 밀폐식 봉쇄식으로 운영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경우는 귀성을 못하게 금지한 것에 이어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거리를 다니거나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약하면 경고, 강하면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공안들이 구속을 하고 있죠. 병상 수의 한계와 함께 의료진의 숫자도 한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이제 1선 도시, 2선 도시에 있는 큰 병원 의료진들만 우한으로 보내다가 지금은 3선 도시, 4선 도시에 있는 중소도시의 의료진들도 모두 차출해서 순차적으로 우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동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우리도 우리 힘껏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국경이 이러한 대규모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들을 돕는 것이 거꾸로 우리를 돕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인들을 도울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성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